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후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당원들 성에 안 찬다 발언을 한 걸로 알려지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여당 내 모임 국민공감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. 자,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5선의 조경태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의원님. 이 얘기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총선 의기를 확신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. 이게 당원들의 고민이다. 성에 차지 않는다 하면서 의원님 이름도 앞에 거명이 좀 됐어요. 네. 이 얘기 좀 들었을 때 좀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요, 다들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하다 보면은 말 네. 실수도 하고 하는데 예. 또 속에 있는 얘기가 또 부석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또 그런 표현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네. 다만 이제 이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당이 어려울 때 뭔가 짐을 지겠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. 네. 그만큼 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본인이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거 운동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해 보이고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아하. 근데 두리뭉실하게 성에 안 찬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. 괜히 그게 또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.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깔끔하게 그냥 누구 마음에 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조건이 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 조건이라는 것이 예. 코에 눈에 뭐랄까요? 다 맞을 수도 있어요. 의원님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. 코에 걸면 코걸인데 예.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누굴 지지합니다 하고 선거운동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네. 좀 가끔해 보이고 그리고 사실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당원들의 결정 사항을 특정인이 특정해서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오히려 기분이 좀 많이 나쁘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 누구가 누구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? 지금 계속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.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본인을 뜻하는 건지. 본인 스스로를? 네. 경상도 쪽이잖아요. 본인도 그래서 완전 경상도 TK 쪽 아닌가요? 본인한테 당신은 성에 차는 분이나 물어보시면 되잖아요.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.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. 그 말씀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수도권 대표론 이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사실은 우리 박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도 참 어렵습니다. 부산 쉽지 않습니다. 부산이 보면은 상당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지난 4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 16명 중 14분입니까? 네. 13분이 다 13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이었잖아요. 그렇죠. 부산시장도 뺏기고 저는 TK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예.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고향이 TK잖아요. 예, 대구 경북 쪽이죠. 예. 대구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은 어렵다는 걸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예.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? 제주도도 20년째 지금 국회에는 한 사람을 배출을 못했어요. 네. 제주도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제주도 대표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 따지면 예. 그리고 호남도 제가 어제 목포를 다녀왔거든요. 예. 무안 목포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지금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.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. 네, 어려웠죠. 거의 옛날 이정현 전 대표님 되시고 난 이후에는
전남 강주는 한 석도 지금 없는 그런 위치인데 네.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대표로는 이야기해 보지면 타 지역 주민들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아하. 예, 예, 이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. 조금 그 특정한 뭐 대표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뭐 지역주의랄까요? 예,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고, 예, 저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. 예. 예,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어제 다음 총선에서 호남 3석 이상 배출하겠다 이렇게 네, 얘기를 하신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강주 전남 전북의 정치를 지망하는 어제도 젊은 청년 정치 지망생을 만났거든요. 네. 예, 아주 당찬 그런 포부를 밝히던데 그런 젊은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도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예. 호남에서 최소한 3석 이상 3석. 와. 좀 얻을 수 있도록 뭐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. 저는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서진 정책을 좀 제대로 펼쳐서 네. 호남에서도 좀 기적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저의 경험을 좀 최대한 좀 쏟아부을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좀 서진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남을 좀 공략하려고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때 조금 그때는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간념적으로 그냥 했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보다 좀 구체적이고 좀 실천적으로 좀 더 노력하는 모습. 사실 정치라는 것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, 제가 52살에 5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진정성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런 경험들을 좀 노하우를 제대로만 잘 전파한다면 저는 호남 지역에서도 저는 의석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석 확보 3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저 눈에 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기적 문제인데요. 그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이 대통령하고 독대 이후에 좀 나온 거라 가지고 혹시 이게 좀 윤심 아니냐 이런 또 여의도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요 그 보통 옛날에도 간접 정치 식사들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런 걸 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. 대통령은 이미 그 당정 분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굳이 윤심이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주 원내대표가 좀 부적절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관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 정치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. 특히 당권 주자들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계속 지금 관저에 갔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어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또 만나고 또 최근에 또 이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새로 하면은 또 그게 친분이 있는 분들 또 간저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저도 그 이사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언제 가십니까? 아니 가보고 싶어요. 가보고 싶은 겁니까? 예, 우리 보통 어떤 분이 이사했다 하면 또 가보고 싶어하는 또 그런 또 생각들도 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매우 좀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네, 여기에 큰 의미를 저는 그렇게 두진 않습니다. 네네. 아니 그러면 지금 나경원 위원장도 좀 가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분만 가는 것 같다.
갔다 와야 낙점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뼈 있는 농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의원님도 만약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 가서 좀 말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? 아니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또 왜 그 청와대에서 이 용산으로 옮겼겠습니까? 그렇게 많은 분들의 말씀, 얘기를 좀 경청하겠다는 그런 뜻이 더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렇다면은 조금 그 정치가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는 제주도 어제는 또 지난주에는 제주도 어제는 또 목포를 네. 다녀오고 또 호남 지역. 대학생 또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거든요. 네. 들어보면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거든요. 네. 우리가 MZ 세대를 뭐 어떻게 대표해야 된다 하지만 MZ 세대가 좀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정치권에서는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선거 때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 나쁜 버르장머리라고 보통 우리 경상도에서 말씀하는데요. 예. 이 정치인들이 참 그런 부분 못 뺐어요, 그죠? 예, 청년들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예, 그래서 우리가 정치 선거 때만 그냥 뭐 2030 또는 MZ 세대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. 평상시에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저는 뭐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정말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정치가 참 아쉬워요. 예. MZ를 좀 바라보면 제대로 좀 바라봐 달라 그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그냥 선거 때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은 누가 못합니까? 다 할 수 있는 거지요.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전국에 다 있죠. 예, 전국에 다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정치인들이 이걸 좀 더 책임성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네.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거든요. 네. 맨날 정치는 맨날 싸운다고 그냥 날밤 새잖아요. 이거는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줄이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.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개혁을 먼저 하고 정치를 똑바로 차리자. 뭐 이런 뜻을 제가 담아놓은 겁니다. 지금 MZ세대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MZ세대 뭐 인기가 있는지는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계속 언급이 됩니다. 그 부분하고 연결이 또 되는 겁니까? 글쎄요. 그래도 좀 젊긴 젊으니까요. MZ세대 한동훈 장관이 몇 살이죠 올해? 50 정도, 49, 50 그 정도입니다. 제가 50, 저도 50대니까. 큰 차이 안 나시네요. 예. 예. 뭐 우리가 MZ 세대라면 보통은 이제 밀레니어하고 Z 세대잖아요. 네네. 30대하고 20대하고 10대 후반이거든요. 네.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요.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차라리 이 30대가 대표가 되는 게 안 낫습니까?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. 예.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. 네. 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. 이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아픈 부분 또 희망한 그런 정책들을 좀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. 아직은 한동훈 장관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다 이 말씀인가요? 아니요. 뭐 그거는 훌륭한 분이죠. 예. 뭐 또 얼마든지 대표할 수도 있고. 근데 아직 그 정치에는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표현이나 뭐 그런 실천력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적합한지는 아마 당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거지요.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이 MZ세대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10대, 30대 사이가 MZ세대니까 제가 거기에는 나이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데 나이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이나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는 또 다른 해석이잖아요. 그렇군요. 이 부분에 대해서
사실은 그냥 그 연령대에 대해서 그냥 그 이해하는 척 하지 말고 예,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. 이거는 제가 어떤 우리 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맞습니다. 여야가 모두 다 각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. 알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MZ 세대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좀 해야 되겠죠. 예. 적어도 민주당이 뭘 하고 있어요? 좀 이재명 구하기 이런 데는 정말 열정을 다 쏟고 있잖아요. 예? 또 우리 정부 예산 발목 잡기라든지 이런 데 정말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반면에 맞습니다. 예. MZ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 모두가 이 세대를 갖다가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방안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의원님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다 돼서 요거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. 경선 룰 관련해서 계속 바뀐다. 7대3에서 9대1로 요거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내실 생각이십니까? 어떻습니까? 9대1이 아니고요. 저는 그 100% 당원 경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00% 당원 경선이요? 네, 왜냐하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그 당 대표를 뽑는데 이것도 좀 박보영 의원님 좀 알고 좀 알아. 시간이 좀 다 돼서요. 다음에 한번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.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를 묻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잘 없습니다. 없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스튜디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. 예,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